미국 군함이 납포가 됐다? 저는 이런 내용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진짜 미국인 입장으로 너무나 치욕스러웠습니다. 전쟁 시가 아닌 평상시에 납포된 것은 이 푸에블로가 1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 이렇게 계급 교양을 하는 거죠. 고문도 하고 뭐 총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주제와 마스터를 소개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소개할 특별한 사건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부커 335일, 그리고 미국의 콜로라도주 도시입니다. 자, 마스터 얼른 모셔서 저 힌트들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군사편찬연구소에 있는 이신재라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부커는 오늘 소개할 이 사건의 주인공이자 당시 사건에 대해서 회고록을 남긴 그 분이세요. 335일은 이 사건으로 이 북한에서 그 억류되었던 그 기간을 거의 1년 동안 억류돼 있어요. 그러게요. 네. 꽤 길게. 그리고 세 번째 제시어였던 콜로라도의 도시 이름이라고 이제 제시어가 나갔는데, 오늘 이 사건에 나오는 배의 이름이 이 콜로라도의 도시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크리스 몰랐어요? 몰랐어요. 서부 얼마나 큰 땅인데. 하긴 도시 이름을 다 알진 못하죠. 네. 오늘의 주제는 이 북한과 미국 관계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고, 지금도 북한이 대미 승리의 상징이라고 선전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 자, 지금부터 1968년 1월 23일 북한이 일으켰던 푸에블로 납포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푸에블로호라고 하는 군함의 이름은 우리의 천안함이나 포항함처럼 미국 도시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이제 명명이 됐고요. 푸에블로호는 처음에는 미 육군에서 1944년도에 수송 사령부에서 보급선의 용도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한 10여 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폐역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을 1966년에 미 해군에서 이걸 인수해서 정보함으로 이제 개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는 북한 정보 입수 그런 용도로 재탄생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푸에블로호는 이제 정보 수집함이다 보니까 외관이 일반 어선이나 또는 해양 조사선으로 이제 위장이 되겠죠. 그래서 푸에블로호 외관에 보면은 영어로 GER2라고 쓰여 있는 글자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 환경 조사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숫자 2는 이것이 그 당시에 총 3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배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에블로호는 이제 정보 수집함으로 개조를 하고 난 뒤에 1968년 1월 11일 일본 사세보항을 출항을 해서 한반도 동해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소련과 북한 지역에 대해서 정보 수집과 또 북한 해군의 활동에 대한 수집 임무를 이제 진행하고 있었고, 2월 4일이 되면 다시 출항했던 일본 사세보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1월 23일 날 북한군에 납포가 돼서 현재까지 북한에 있어요? 억류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엄청 유명한 푸에블로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교육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굉장한 어떤 대승을 이제 거둔 그런 이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평양에 보면 원래 대동강에 있었거든요. 대동강에 있었고 이제 전시할 수 있게 다 마련되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푸에블로 사건 당시에 그 참가했던 군인이 이제 해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거를 이제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대동강에 있던 걸 버통강으로 옮겨왔어요. 버통강이 원래 좀 좁은데 그 버통강 옆에 저국예방전쟁 승리 기념관이라고 해서 6.25 전쟁 당시를 이제 뭐 우리가 북한이 침략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그걸 해설하는 모든 자료들을 갖다 놓고 그 옆에 푸에블로어도 이제 놓고
이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죠. 미국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 이렇게 계급 교양을 하는 거죠. 북한 매체에서는 매년 1월 23일이 되면 이 푸에블로호 이야기로 떠들썩하다고 하던데 태검 기자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북한에서는 김정일 집권 초기부터 1월이면 이 관영 매체를 통해 푸에블로호를 언급하며 반미 메시지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 때 수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푸에블로호 사건 때의 교훈을 망각하고 전쟁 불장난 소동을 끊임없이 벌인다면 그때보다 더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은 섬겨 바쳤던 화제문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교훈을 똑바로 찾아야 한다는 등 이런 비슷한 내용의 반미 메시지를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6월하고 7월이 되면 이제 그 반미 공동 투쟁 월간이다 해가지고 전쟁 이제 관련해서 그런 그 어떤 투쟁 월간이 있는데 그때도 푸에블로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푸에블로 관련된 우표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아유, 신났네요. 아니 무슨 이 사건을 갖고 무슨 사골 우리듯이 이용해 먹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작년 3월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부산항에 미 항모인 니미츠항이 입항하자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언급하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핵무기들까지 장비한 우리 해군에 감히 맞선다면 이번에는 아무리 덩치 큰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푸에블로호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통해서 반미 선전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고 또 제대로 이용을 프로파간다에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보통 이 어선이나 상선이 타국영해로 불법 진입했다, 납포됐다는 소식은 가끔 듣습니다. 네. 국제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 군함이 납포가 됐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믿기지 않나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 매우 드문 일이죠. 예. 미국에서도 군함이 이 전쟁 시가 아닌 평상시에 납포된 것은 이 푸에블로호가 1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납포한 이유는 이 푸에블로호 납포된 위치가 원산으로부터 15해리에 있었다. 근데 15해리라고 하면은 통상 우리가 그 영해로 생각하는 12해리보다 바뀌죠. 그런데 원산 앞바다에는 여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여도라는 섬을 기준으로 할 때 7.6해리 지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 영해상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위치에 있지 않았다. 우리는 그 원산에 보면 호도반도라고 하는 이제 해안 그 육지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16해리 아예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도하고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푸에블로호 납포 위치에 대해서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겠죠. 납포 지점이 공해상이냐 영해상이냐 이게 또 정말 중요하죠. 푸에블로 승무원들은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푸에블로호의 함장이었던 그 북거 함장이 쓴 해고록에 보면은 이 납포 당일인 1월 23일 이 푸에블로 자신들의 배를 향해서 북한 그 해군 함정들이 이제 오는 것이 관측이 됐죠. 그 상황에서 함장이 현재 우리 배의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봤는데 네. 그 당시에 푸에블로호는 공해상에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면 북한의 주장이 이거 거짓말인가요? 푸에블로호가 작전 당시에 영해를 침범했다고 가정을 해도 북한의 행동은 상식 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영해를 침범했을 경우에는 그 배에 대한 추적, 또 감시, 경고 후에 쫓아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푸에블로 사건 당시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된 채 바로 그 북한 해군에 의해서 납포가 바로 이루어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급박했던 당시 상황들이 푸에블로호의 선장인 부커가 쓴 회고록에 잘 기록돼 있는데요. 이 북한군 배와 미국이가 출동해 공포 분위기를 몰아갔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부커 함장이 납포 당시의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푸에블로를 중심으로 북한의 해군 경비정 5척이 에워싸고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미국이 2대도 공중에서 푸에블로호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의도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느낌이 들죠. 공해상에서 전투기까지 띄워서 위협하는 건 좀 반칙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좀 대화로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실제로 푸에블로호는 이 국제 신호 깃발로 북한 배와 계속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는 국제 수역에 위치해 있다. 우리는 이 수역을 떠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신호기를 계속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북한군은 서지 않으면 사격하겠다 신호만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푸에블로호를 그 북한 해군 함정들이 에워싸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조여오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북한 그 함정에서 이제 푸에블로호를 향해서 이제 총격을 가하게 됩니다. 아, 진짜 써.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한 3명 정도 부상을 입게 되고 마지막에 그 한 명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니, 목숨까지. 예. 푸에블로호는 이제 북한군에 의해서 원산항으로 납포가 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푸에블로호의 이제 마지막 교시는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사령부에 지금 우리 배는 북한군에 의해서 원산항으로 납포되고 있다라는 통신을 마지막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미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아, 예, 당연하죠. 미국에서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백악관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응 방안들을 논의를 했는데 핵 추진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라는 항공모함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으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 배를 다시 돌려서 한반도 동해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외교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이 사안을 회부하고 또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정당하게 좀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라고 요구도 하고 또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중국이나 소련 또는 북한과 가까웠던 뭐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을 하는 이 다양한 방법들을 이 백악관에서는 추진하게 됩니다. 미국이 항모전단을 출동시킬 정도면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은 그 당시 한 11가지 정도 방안들이 이제 수립이 돼요. 근데 그 중에는 북한 항구를 원산항도 마찬가지죠. 봉쇄하겠다. 뭐 어뢰를 이렇게 띄워서 봉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의 또 다른 군사 시설에 대해서 공중 폭격을 한다든지 또는 DMZ 지역에 대해서도 뭐 폭격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이제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미국은 이 폭격할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찰기를 띄우는 일도 전개합니다. DMZ까지, DMZ 38선 예. 근처고 이렇게 애매하니까 거기까지 공격할 거라는 생각이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염두에 둘 상황은 참고해 볼 상황은 이 푸에블로호가 일어났던 1월 23일 그 바로 이틀 전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틀 전. 1968년 1월 21일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북한의 이제 무장 공비들이 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서 침투했던 그 일명 121 청와대 기습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푸에블로 사건 이틀 전에. 이틀 전에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건 도발을 해야 되겠다. 아예 작정하고 계획했던 일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1월 21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군사정전위원회가 이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23일에는 푸에블로 납포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24일 날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에서는 이 유엔군 수석 대표와 이제 공산즉 대표들 간에 이 121 청와대 기습 사건하고 푸에블로 납포 사건에 대해서 유엔군 수석 대표가 아주 강도 높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북한에 대한 핵 공격 시나리오까지 이제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사실 그 사건 당시나 그 이후에도 한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2014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기밀 해제가 되고 네.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 계획이 만들어진 시기는 푸에블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4개월 뒤였던 1968년 5월 14일로 이제 작성이 된 걸로 나오고요. 미 국방부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 계획의 작전 이름은
프레시 스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 있습니다. 프레시 스톰. 예. 그래서 이제 전술 전투기와 B-52 폭격기 같은 거를 동원해서 한국 공군과 함께 북한의 공군 기지를 폭격하는 계획이 한 파트가 하나 있고, 또 프리덤 드롭이라고 하는 이름의 작전 명이 이제 붙은 계획은 북한 지역에 대해서 최대 70킬로톤에 달하는 핵폭탄을 공군기를 이용해서 투하하겠다 하는 계획까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와우. 되게 디테일한 시나리오고 만약에 이게 정말 실행이 됐다면 아마 또 하나의 세계대전으로 불거졌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 이 정도면 군사적인 대응을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게 느껴지고 예. 왜 실행을 미군이 하지 않았는지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고민이 많았죠. 그러니까 가장 큰 고민은 북한에 우리나라 국민 83명이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섣불리 군사적인 대응을 하기가 제한된 측면이 있었죠. 아, 예. 또 하나는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네네. 전쟁이 몰라. 전개되고 있었죠. 예, 맞습니다. 한창 쪽이니까 예. 정신이 없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도 많은 병력과 무기를 투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푸에블로 사건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북한에 대해서는 주변에 뭐 중국이라든지 또는 소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느 선까지 확전이 될지를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미국이 고민을 하다가 군사적인 대응은 일단 접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대화로 북한과 뭔가를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대화로.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첫 양자회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너무 즐겼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기회는 이때다. 되게 양양해져서 아주 네. 예. 해보자. 이 푸에블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북한과 미국이 만나게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문제를 다룰 때는 또 한반도의 합법적 정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정부인 북한하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정조차 해주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예, 북한을.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을 제외하고 미국과 협상장에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통미봉남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과 서로 이렇게 통하고 남한을 뭐 봉쇄한다. 제재한다. 그러니까 남한을 제외하고 미국과 만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사실상 이제 이 푸에블로 협상장에서 이제 그러한 전략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푸에블로 사건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국가 차원으로 대화하게 된 첫 번째 사례가 된 것입니다. 북한으로 끌려간 그 승무원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데 혹시 막 고문당하거나 그랬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 북호 선장의 회고록을 보면 원산에서 바로 평양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다들 이제 눈이 가려지고 또 손이 묶인 채로 말은 당연히 못했고요. 또 폭행도 당했습니다. 임시거처에 와서는 푸에블로호가 무슨 임무를 맡았는지 알아내려고 고문도 하고 뭐 총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네요. 여기서 또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침 식판에는 큰 접시 안에 끓인 무, 빵, 버터와 설탕이 국물에 떠다녔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네요. 네. 고문도 하고 부실한 끼니도 있고 진짜 전쟁포로 대하듯이 한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이 선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네. 그러게요. 북호 선장은 이제 끌려가자마자 이 북한이 작성한 문서에 이 서명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이른바 이제 북호 함장의 자백서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미국 CIA가 북한을 새로운 전쟁에 끌어들이려 했다. 거기에 나 북호 함장이 관련되어 있다. 말도 안 돼. 내가 임무에 성공하면 나와 우리 가족들의 큰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이런 걸 약속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푸에블로호가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이제 그 내용에 담기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북커 함장의 자의에 의해서라고 쓴 건 아니겠죠? 네. 그야말로 완전 소설이네요. 아니 그 정도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자기 자의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도 그 북커 함장에게 서명을 그 강요하면서 함장이 계속 버티니까 북커의 부하들을 데려다가 눈앞에서 뭐 총으로 위협을 하고 또 폭행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북커 함장은 함장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친북 성향의 해외 언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함장을 통해서 이제 읽게 하는 것도 이제 강요합니다. 북허 선장 입장에서는 위조된 자백서지만 그래도 서명을 했잖아요. 예, 예. 북한에서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예. 그럼 그 이후에는 대우가 좀 달라졌나요? 협상이 이제 보다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 승무원들의 그 감금 시설은 이제 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전보다는 좀 좋아진 지역으로 좋네요. 이동을 하고 좀 더 좋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또 그거를 또 이제 대회에 선전을 하죠. 우리는 굉장히 인도주의적으로 승무원들을 대접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진도 찍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이런 걸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의 이제 또 사건이 하나 이제 생깁니다. 뭐냐면은 이 푸에블로 승무원들을 이제 사진을 이제 기념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이제 승무원들이 미국에 있는 그 가족들한테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이제 북한이 이제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하나의 손가락 제스처가 이게 이제 큰 사건이 되는데 따라하면 안 되고요. 왜요? 네, 큰일 나는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을 향한 메시지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거 북한은 당시 몰랐나요? 처음에는 이제 그 북한도 야, 이 손가락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저 하와이 저 인사법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하와이 인사법 이거 아니에요? 예. 네, 그거 따로 있죠. 예. 하와이 인사법.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동안 또 승무원들이 좀 이제 고초를 겪게 됩니다. 괴롭힘을 또 당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을 이제 북한 체제에 또 이용하려고 얼마나 괴롭혔을지 상상이 가는데 이제 승무원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미국과 북한은 11개월 동안 총 29차례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그 영해 침범을 미국이 인정을 해서 북한에게 사과를 하기를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하죠. 미국도 우리 승무원들이 최소한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이제 바라는 거고, 북한도 내년까지 끌고 가면은 이 문제가 더 다루기가 어려워지니 여기서 이제 매듭을 져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 것이 이제 서로 간에 합의가 돼서 1968년 이제 12월 제 이제 29차 만남의 자리에서 이제 이 송환이 이루어지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에블로호의 승무원 82명의 승무원과 항구의 시신을 돌려받게 되고 그것은 우리 판문점을 통해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드디어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근데 승무원들을 돌려받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의 영해 침범에 대한 사과를 했어야 했어요. 네. 침범하지 않았는데 북한의 주장대로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미군 역사상 정말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당시 미국과 북한이 교환한 문서 내용이 궁금해요. 이 1968년 12월 23일 제29차 회담에서 이제 이 승무원들을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승무원들을 풀어주기 전에 회담에서는 이 문서에 서명하는 절차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네. 그것이 68년 12월 24일 다음 날 노동신문에 이제 보도가 됩니다. 푸에블로호가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 그것을 인정한다. 우리가 간첩행위, 정탐행위를 한 것을 또 인정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 영해 침범 또 안 하겠다.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줘서 뭐 고맙다. 그리고 이제 이 문서에는 이 노스코리아, 북한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모든 것이 그 DPRK,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이제 북한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
이 점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네. 자신들이 네네. 미국에 의해서 국가로 인정받았다라고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서라는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진짜 미국인 입장으로 너무나 치욕스럽습니다. 그래서 내용 말도 안 되고 물론 승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너무 기분이 나빠요. 내용 자체가. 네. 이제 북한에서는 이것을 그 미국의 공식 사과 문서 또는 사죄 문서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는 항복 문서라고까지도 이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미국은 이것을 사죄 문서 이런 말을 쓰지 않죠. 미국이 이것을 승무원 인수증이라고 이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이 문서상에 삭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공식 문서인데 삭제가 될 수 있어요? 푸에블로 납포 사건을 연구할 당시에 제가 발견한 건데 사진에서 밑줄 친 두 줄은 북한의 공식 문서상에는 없는 삭제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북한의 선전 영화에서는 이게 편집이 되지 않고 그대로 방송된 거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님께서 박사님께서 직접. 예. 야, 와, 대단합니다. 대단하시고요. 그 사라진 문장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Simultaneously with the signing of this document, the undersigned acknowledges receipt of 82 former crew members of the Pueblo and one corpse.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에 서명을 함과 동시에 푸에블로호의 그 승무원 82명과 그 시신 한 구를 인수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푸에블로 그 승무원을 송환을 할 때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문서의 서명에 대해서 미국은 두 가지 방안을 이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덧쓰기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면 오버라이트라고 하는데 북한이 제시한 문서에 내가 인정하는 부분만 우리 대표가 직접 자필로 쓰겠다는 거였어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러한 승무원을 인수했다는 내용 정도를 자필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 북한이 제시했던 그 활자화된 문서의 내용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명 이제 덧쓰기 방안이 됐고 또 하나는 북한이 제시한 문서에 서명은 하되 이 서명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이제 그 북한은 그러면은 그 부인 성명을 발표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68년 12월 23일 날 9시에 이제 마지막 회담이 이루어지는데 그 회담장에서 이 문서에 대해서 서명을 하기 전에 미국 대표가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이 문서에 서명을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승무원들을 송환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문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 이 2시간 뒤에 이제 승무원들이 송환이 되는데 이 사이에 이 문서들이 이제 약간 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두 줄이 삭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줄의 의미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승무원을 인수했다라고 하는 인수증으로서 성격을 부여한 것이고 영해 침범이라든지 뭐 재발 방지라든지 뭐 정탐행위라든지 이런 행위를 인정하지는 않은 것이 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서명해놓고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거는 인정하지 않아 라고 발표를 하고 또 북한에서는 그걸 또 발표하게 해줘요. 시간이 지나서 남는 것은 종이라는 거죠. 예, 종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인수증이라는 내용을 없애야 미국으로부터 온전하게 사과 또 사죄를 받았다라고 선전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건 의미는 없다. 우리 인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북한은 뭐 미국이 나가서 어떻게 얘기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상대로는 그렇죠. 이것은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낸 항복 문서다 이렇게 교육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북한에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저런 자료들까지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미국이 이렇게 철저하게 항복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민희 씨 말씀대로 외국에서 어떻게 회자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네. 체제 결속에만 프로파간다로 이용하면 된다라는 북한의 셈법이 있었던 것인데 북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아직까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아마. 모르죠. 네. 예, 외국에서 어떻게 보도되는지 그거를 북한의 주민들은 전혀 듣고 있지 못하니까요. 네. 박사님, 근데 궁금한 게 승무원들은 보내줬는데 왜 푸에블로 선체는 넘겨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어떤 간첩행위, 이런 정탐행위에 사용된 물품은 압수하는 게 국제적 관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이 푸에블로호를 미귀한 군함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 푸에블로호를 북한이 송환을 해줄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인 2023년 1월에도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구하는 미 하원의 결의안이 발의되기도 했고 푸에블로호가 있는 도시였던 콜로라도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북한은 별도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푸에블로 나포 사건은 한미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푸에블로 나포 사건 직후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공동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를 한국에 보냈는데요. 당시 방한한 벤스 특사는 한국 정부와 이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데 당시 합의된 내용으로는 북한의 군사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동시에 한국군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 군사 원조를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한반도 안보와 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한미 안보 협의 회의가 바로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이후인 1968년 5월 27일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매년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양국의 국방과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안보 정책 협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인 23년에는 제55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창설, 평시 작전 통제권 전환, 이 같은 굵직굵직한 한반도 안보 현안들이 바로 이 SCM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에는 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양국 간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확고하게 강화하는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부산항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함이 입항하여 한미 간의 연합 해상 훈련을 강화함과 동시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북한이 만약 도발을 일으킬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보니까 북한의 도발을 쉬이 넘기지 않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자, 오늘 박사님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푸에블로호 사건은 1968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푸에블로호 사건은 북한과 미국과 북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된 사건이었는데 앞으로도 이 북한과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푸에블로호의 운명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푸에블로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